모여봐요 이야기가 자라는 곳 동화의 숲입니다. 잃어버린 황금 조각.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한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매일 아버지 가게 일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어 했죠. 어느 날이었어요. 소년은 상점 근처 길을 쓸고 있다가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어? 이게 뭐지? 손바닥만한 순금 조각이었어요. 너무 반짝여서 소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걸 팔면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어요. 혹시 누가 잃어버린 거라면 얼마나 슬플까? 소년은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어요. 그래, 주인을 찾아야 해. 소년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쳤어요. 혹시 누가 황금 조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러나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시장에서 불안해 보이는 한 노인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묻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소년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황금 조각을 잃어버리셨나요? 노인의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그래, 내 아들의 결혼식 선물로 준비한 건데 어디서 찾았니? 소년은 황금 조각을 건넸고 노인은 감격해 소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귀한 걸 돌려주다니. 너는 참 정직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소년은 말했어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건 돌려드려야죠. 그때 아버지가 소년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직은 금보다 더 값진 거란다. 오늘 너는 그걸 보여주었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귀한 건 황금이 아니라 소년의 마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우와 포도밭. 어느 더운 여름날,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숲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아우, 뭐라도 먹을 게 없을까? 그때 멀리에서
달콤한 향기가 풍겼어요. 여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향이 나는 곳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작은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푸른 잎 사이에서 달고 반짝이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여우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저 포도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부를 텐데. 하지만 문제는 포도밭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사이의 작은 틈은 여우 몸보다 훨씬 좁았어요.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여우는 울타리를 발로 밀어보고 머리를 끼워도 보고 마침내 작은 구멍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몸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우는 생각했어요. 그래, 며칠만 굶어보면 몸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여우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포도만 생각하며 버텼어요. 드디어 여우는 포도밭 틈에 쑥 들어갈 만큼 작아졌어요. 우와, 드디어 들어왔다. 여우는 잔뜩 포도를 먹기 시작했어요. 새콤 달콤한 포도가 너무 맛있어서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었죠. 하지만 이제 나가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안 나가지지? 여우배가 포도를 잔뜩 먹어서 다시 커져버린 거예요. 여우는 울타리 안에서 한참을 끙끙댔어요. 겨우 굶주린 여우는 다시 며칠을 굶고 몸이 작아졌을 때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여우는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욕심을 부렸더니 결국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네. 그리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여우는 그날 이후 욕심을 부리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값비싼 약의 비밀.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약초 상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약이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믿고 있었죠. 어느 날 상인은 아주 특별한 약이라고 하며 작은 병 하나를
시장에 가져왔어요. 단 한 방울이면 큰 병도 났습니다. 값은 금 한 주머니.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렇게 비싸다고? 하지만 상인은 자신만만해했어요. 이건 마법 같은 약이요. 그러던 중 진짜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소박한 농부가 상인에게 다가왔어요. 제 아내가 아파서요. 정말 이 약이 도움이 될까요? 상인은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요. 단 한 방울이면 됩니다. 농부는 가진 돈을 모두 모아 비싼 약을 샀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병을 흔들다가 그만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땅에 떨어진 병은 깨졌고 안에서 맑은 물 한 방울만 흘러나왔죠. 농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물이라고? 마침 근처에 있던 현자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농부의 말을 들은 현자는 상인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여기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시험해 보시겠소? 상인은 당황했어요. 그건...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의 속임수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상인은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농부는 비록 돈을 잃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약속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황금뱀의 보석. 옛날 어느 마을에 길을 떠돌며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가난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나그네는 숲길을 홀로 걷고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지친 마음에 잠시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죠. 그런데 바스락 바스락 불숲에서 금빛이 반짝이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그네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건 노란 햇빛처럼 반짝이는 황금빛 뱀이었어요. 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게. 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뱀이네. 오히려 자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 뱀은 입에서 작은 보석 하나를 꺼냈어요. 햇빛을 받으니 빗방울처럼 반짝였어요. 이 보석은 자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걸세. 나그네는 놀랐지만 정중히 고개를 숙여 보석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그네는 우연히 좋은 일을 맡게 됐고 작은 돈이 조금씩 모였어요.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었죠. 이건 다 그 황금뱀의 보석 덕분일까? 시간이 지나 나그네는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을 만큼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숲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바스락 바스락. 황금뱀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행자여, 혹시 내가 준 보석을 돌려줄 수 있겠나? 나그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보석이 없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그네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제게 맡긴 곳이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돌려드려야죠.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보석을 두 손에 올려 뱀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황금뱀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고맙네. 나는 자네의 마음을 알고 싶었네. 보석이 아닌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법이지. 그리고 뱀은 보석을 다시 나그네의 손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 보석은 이제 진정으로 자네 것이네. 황금뱀은 빛처럼 사라졌고 그날 이후 나그네는 마음까지 더욱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어요. 정직한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난다고요.
욕심쟁이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지만 조금 욕심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농부는 밭을 갈다가 무언가 딱딱한 것에 쿵 하고 쟁기가 걸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뭐지? 농부가 땅을 파보니 흙 속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가 나왔어요. 뚜껑을 열자 반짝, 그 안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농부는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와, 이 금하면 우리 가족이 몇 년은 걱정 없이 살겠는걸? 처음엔 기뻤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농부는 그 말을 바라보며 천천히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작은 항아리에 금화가 들어있었다면 혹시 근처에 더 큰 보물이 있진 않을까? 농부는 항아리를 옆에 내려두고 그 주변을 깊게 파기 시작했어요. 여긴 아닌가? 저쪽일지도 몰라.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농부는 밭을 이리저리 파헤쳤어요. 작물들이 자라던 고랑도 무너지고 흙은 사방으로 튀었고 밭은 점점 엉망이 되었죠. 그때 갑자기 쿵! 농부가 실수로 항아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항아리는 돌에 부딪혀 와장창 깨져버렸고 안에 있던 금화들은 흙 속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농부는 허둥지둥 주워보려 했지만 금화는 이미 흙과 섞여 흙인지 금화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죠. 이럴 수가. 처음엔 충분히 행복했었는데. 아유. 농부는 엉망이 된 밭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농부는 깨달았어요. 너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미 갖고 있었던 소중한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요. 빵 한 조각의 기억.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아침부터 일을 도왔지만 먹을 것이 거의 없었죠. 어느 날 마을의 빵집 주인이 소년을 부르며 말했어요.
얘야, 오늘은 남은 빵이 한 조각밖에 없구나. 이거 가져가서 먹거라. 소녀는 두 손으로 빵을 꼭 잡고 감사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빵은 따뜻했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소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당장 한 입 베어물고 싶었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와 함께 먹고 싶어 조심히 들고 길을 걸었죠. 그런데 길 한쪽에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배를 부여잡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죠. 소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히 다가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자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다. 소녀는 손에 든 빵을 내려다 보았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눈앞의 남자가 더 배고파 보였죠. 소녀는 조심스럽게 빵을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작은 조각을 남자에게 내밀었죠.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남자는 놀란 눈으로 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구나. 너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구나. 소녀는 빵이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더 든든했어요. 며칠 뒤 소년의 집에 큰 걱정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약을 사야 했는데 돈이 없었죠. 소녀는 어쩔 줄 몰라 눈물을 글썽이며 약국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몇 날 전 빵을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남자는 손에 약봉투를 들고 말했어요. 그날 네가 나눠준 작은 빵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단다. 이번엔 내가 너를 도울 차례구나. 소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는 약을 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소녀는 오래도록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그날 소녀는 깨달았답니다. 작은 나눔도 마음을 움직여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모두 잘 자요.